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번 시간에 배운 개념들에 대한 정의를 한 번 더 되새기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 이제 꽤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해 공부를 했었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개념 두 가지를 뽑자면 뭐니 해도 일이랑 에너지가 되겠지. 그쵸? 자, 일의 정의는 뭐였습니까? 그냥 그 FS를 말로 풀어내면 그게 일의 정의죠. 물체에 힘이 가해졌을 때 그 힘의 크기와 그 힘의 방향으로의 위치 변화량을 곱한 것, 혹은 물체가 위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위치 변화의 방향 성분, 힘의 그 위치 변화하는 방향만큼의 성분을 곱한 것이 일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에너지의 정의는 뭐였어요? 기억이 나나요? 물체가 일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에너지로 부른다고 했었죠. 이 에너지의 정의와 일이라는 거를 조금 더 엮어서 조금 더 풀어내보면 우리가 지금 배울 일과 에너지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 자연스럽게 유도가 될 것 같아요. 자, 에너지가 무슨 뜻이라고요? 물체가 일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에너지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럼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 어떠한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상태다. 그게 어떤 에너지건 상관없이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상태라고 치면 그 에너지에 해당하는 일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선생님이 많이 갖고 있다는 소리죠. 예를 들어 선생님은 좀 그러니까 칠판지우개로 할게요. 이게 좀 동네 북 같은 느낌이지만 칠판지우개가 이렇게 높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중력에 의해 일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커진다는 소리고요. 이 물체가, 이 칠판지우개가 더 빠른 속력으로 달려서 높은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소리는 그만큼 그 높은 운동 에너지로 인해서 다른 물체들이 일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크다는 소리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요거를 조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물체가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 높지 않더라도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물체가 일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라면, 거꾸로 그 물체의 에너지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갖고 있던 갖고 있지 않던 그 물체의 에너지를 더 높이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물체에 뭘 해줘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아져요. 그렇지, 일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아지는 거죠. 정의를 그대로 그냥 입장 바꿔 생각해 본 거잖아요. 물체가 에너지를 갖고 있다? 물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 물체가 에너지를 더 갖기 위해서는 이 물체에 뭘 더 해줘야 된다? 일을 더 많이 해줘야 할 것이다 라는 걸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체에 일을 해주게 되면 그만큼의 에너지가 변화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을까요? 선생님이 지금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에너지의 정의로부터 딱딱딱딱딱 연결해지는 내용이죠. 그 내용이 그냥 요 일과 에너지 정의의 내용이에요. 자, 이겁니다. 자, 물체에 일을 해주게 되면 그만큼의 에너지가 변화한다. 대부분 증가하게 되지만 변화한다 정도로 알고 있는 게 뜻은 정확합니다. 그게 어떠한 형태의 에너지건 해당하는 일만 가해진다면 에너지가 변한다고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에너지들,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도 요거랑 연결지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 물체에 일을 해주는데 어떻게 일을 해줄 거냐면 얘를 떠받쳐 올리는 방향으로 일을 해준다고 칩시다. 선생님이 손으로 이 칠판지우개를 떠받쳐 올렸으니까 힘의 방향도 위쪽이고 칠판지우개가 올라가는 것도 위쪽이죠? 그럼 선생님은 칠판지우개에 일을 해준 거네? 그럼 그 일을 해줬으니까 어쨌든 칠판지우개 에너지도 그 일만큼 증가했겠네요? 맞지? 근데 지금은 그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가 증가를 한 거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를 한 거고요. 맞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가만히 멈춰있던 칠판지우개, 정지 상태에 있던 칠판지우개를 손으로 힘을 줘서 이렇게 밀어버릴 거예요. 자, 이렇게 밀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선생님은 손으로 칠판지우개를 이 방향으로 힘을 가할 거고 칠판지우개가 그 힘에 의해서 어떻게 운동을 해요? 이쪽 방향으로 위치가 변화하게 되죠. 자, 그럼 힘을 가하는 힘의 방향이랑 위치가 변하는 방향이랑 똑같으니까 역시나 일을 해줬다고 할 수 있네? 일을 해주면 뭐가 증가한다? 칠판지우개 에너지가 증가한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좀 더 빠른 운동을 하게 손으로 밀어버린 거니까 이 물체의 속력이 증가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선생님이 해준 일이 칠판지우개에 무슨 에너지를 증가시킨 거예요?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킨 셈이 되는 거지. 지금은 없지만 만약에 벽에 용수철이 매달려 있어서 이렇게 용수철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이기 좀 그러네요. 이렇게 그릴까요? 자, 이렇게
용철에 매달려 있고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싶어요. 수평면에. 손으로 이 물체를 이렇게 민다고 쳐요. 그럼 당연히 물체가 이렇게 우주선이 짜부되면서 이런 모양을 하게 되겠죠? 자, 손으로 힘을 가해서 그만큼 이동을 시켰으니 선생님 손은 이 물체에 일을 한 거고 일을 해줬으니까 무조건 이 물체에 뭐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경우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안 변하는 상태고 운동 에너지도 지금 정지, 완전히 압축시켰을 때 정지니까 운동 에너지도 똑같이 속도 0인 상태니까 안 변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무슨 에너지만 변한 상태예요? 요 탄성력, 이 용철이 압축하면서 생긴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 증가한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경우는 쌤이 이 물체에 손으로 일을 해줬을 때 그 손으로 해준 일만큼 무슨 에너지가 증가한 경우예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 경우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에너지를 무려 3종류나 배웠으니까 이제 물체에 가해준 일이 어떠한 형태로든 물체의 에너지를 증가시킬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려고 하나하나 좀 예시를 들어봤어요. 어쨌든 이 3가지 경우 전부 다 통하는 핵심 원리는 처음에 얘기했던 뭐예요? 물체에 일을 해주면 물체의 그 일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변할 것이다 라는 내용은 똑같은 거지. 그게 이제 뭐 어떤 특정 에너지, 무조건 일을 해주면 무조건 운동 에너지가 변해, 무조건 일을 해주면 무조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변해, 이런 생각은 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한 거니까 일을 하면 좀 더 편할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에너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에너지 정리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않냐 자체가 우리가 조금 뒤에 배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더 정확히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지금 설명한 내용 이해가 안 된다면 한 번 더 돌이켜서 복습을 하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는 걸 추천해요. 1. 에너지 정리였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넘어가죠.